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ADM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실적에서 뭔가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 ADM은 페니트리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이 임상권과 관련해서 중요 결과를 도출하려면 상장을 유지를 하고 잘 버텨가야 됩니다. 실적이 뭐 좋은 건 기대 안 해요. 하지만 수치가 뭐 잘못돼 가지고 어떤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체킹을 해야 됩니다. 실적 발표를. 그거하고 페니트리움 건과 관련한 주가 예상. 네, 요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수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중요한 시간이죠. 꼭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 말미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는 매매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ADM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하튼 그 중요할 때 제가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성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수급 재료와 관련돼서 급변화하는 상황이 항상 나타납니다. 현대 ADM은요. 특히 그 중소형 계통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제가 장중에 정보와 사인을 드리니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니까 여러분께서는 현대 ADM 입장 자 요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네, 이렇게 꼭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요약 재무 정보를 현대 ADM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거 연결 재무제표로 봐야죠. 네, 요거로 한번 봅시다. 이거 연결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죠. 개별 재무제표. 여기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특히 볼 것은 이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 총계 잘 보세요. 107억이죠. 107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107억. 이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 손실이 물론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실률이 이게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손실률이 50% 이상이 3개년 중에서 2개년 정도가 해당이 되면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죠?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일단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일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임장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요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자본 총계가 그러면 107억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물론 실적은 좋지 않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을 보면 84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7억 중에서 마이너스 84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년도에도 그렇다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그죠? 요걸로 봐야 되겠네요. 뭘 봐야 되냐면 누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손실률이 단기 순손실이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02억입니다. 그죠? 102억. 그러니까 107억이 자본총계인데 102억이 손실이다. 그러면 이거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 50%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에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작년에 작년에도 50% 이상이 되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3개년 중에 2개년 동안 순손실률이 5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본금은 43억입니다. 24년도에, 작년도에. 그리고 이게 단기 순손실률로 일단 대충 봐도 이게 마이너스 222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본 그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 24년도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25년도 50% 이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죠? 네,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여기 보시면 CB가 주식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9월까지 전환 가능 주식 수가 333만 주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184만 주 정도가 지난번에 전환 청구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요번에 128만 주 정도가 또 전환 청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312만 주. 그러니까 요 남아있는 게 거의 다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부분이 결국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 요거를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비가 상장된 건 좀 안타깝고 이제 물량 압박이 되긴 하지만 이번에 3회차 시비는 거의 다 나와가지고 앞으로 시비의 주식 전환 물량 부담으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은 일단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 그것이 좀 개선이 되면서 현대 ADM 바이오가 현대 ADM이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적을 지금 기대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임상권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실적이 나쁜 것이 하자가 일단 없다고 한다면 임상에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CB가 주식 전환이 됐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이 50% 이상이 좀 개선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올해가 지나가 봐야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경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페니트리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다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뭐 또 다른 건에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휴지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죠? 네. 지금 반등을 최근에 거래 없는 상태에서 할 걸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조금 또 등락파를 거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 말씀의 취지를 잘 아시겠죠. 네. 시비가 주식 전환된 게 부담이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충실화되면서 그 부분이 일단 현대 ADM의 재무적인 부분에 상장 유지에 유리하다는 그런 측면. 그죠? 하지만 이제 페니트리움 거는 조금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네,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요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정보와 그리고 수급을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현대 ADM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상히 그 다음 정보와 판단을 빠르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현대 ADM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가면서 판단을 드리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문자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선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